네, 화면은 잘 보이시죠? 네. 어,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아이젠 오브젝트가 썼는데 아이젠 벡터, 아이젠 밸류예요.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실 이거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냥 수학과에서 어떻게 취급을 하는지 정도만 알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가보면요. 그 전에 디터미넌트 이게 4.3, 4.4 내용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렇게는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면은 제로가 된다. 그 다음에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집어넣으면은 1이 된다. 근데 이게 오더드 스탠다드 베이시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탠다드 베이시스 집어넣으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순서 두 개를 바꾸면은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라는 게 기본 정의죠. 그 다음에 뭐 그런 관련된 기타 내용도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실제 계산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퍼뮤테이션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이거는 제 경험상 딱히 이거 자체를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에 있는 증명을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퍼뮤테이션이 어떻게 생긴 친구인지 아마 아셔야 될 거고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거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오는 이거 정식 이름을 잘 까먹었거든요. 이게 그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게? 그 특정 j 열 혹은 뭐 j 행을 고정시켜가지고 그 서브 매트리스를 하나 만들죠. 예를 들어 여기를 제가 만약 고정시킨다 라고 했을 때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보통 이렇게 구하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1은 이행 1열 이 친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가져와서 서브 매트릭스 하나 가져온 거에 디터미넌트를 구하고요. 4, 마이너스 2, 3, 1.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에 마이너스 1에 n승이 들어가죠. 2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3승 해서 여기에 3이 붙고요. 그 다음에 뭐 2, 3, 3, 1. 그 다음에 something.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혹시 어, 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식 자체를. 네,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식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 정도 다들 알고 계신 팁이죠. 제로가 많이 붙어 있는 쪽에 이 제가 노란색 박스 친 거를 쳐주면은 되게 식이 간략해지죠.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내용이 4.3인가의 내용, 4.4 내용의 전부예요. 물론 그 뒤에 크레머 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크레머 룰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명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뭐 증명을 물어볼지도 모르지만 뭐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게 이거였나요? 이런 관계식이 존재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 만들었을 텐데 이게 왜 나왔는지만 파악을 하신다고 하면은 뭐 이거를 구하는 것 자체, 이걸 증명하는 것 자체는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되는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시험 대비용으로 만약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 정도로만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시험이 기말고사죠. 그냥 그렇게 하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레머로 사실 저는 잘 안 써요. 근데 제 동기들 들어보니까 그 대수기하 과제 문제 풀 때 좀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이걸 선행대수 시간 외에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네요. 근데 뭐 이름 붙으니까 중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거에서 하는 법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xi 번째 성분을 구할 때는 디터미넌트 a에다가 그 i번째 열을 b 벡터로 바꾼 거 그 친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된다라는 것만 딱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4.3 내용 끝이고요. 이거 하나 더 얘기해야 되나. 트라이앵귤러 매트리스는 디터미넌트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죠.
대각행렬만 다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트라이앵귤러 매트리스가 왜 대각행 성분만 곱하면 되는지를 만약에 증명을 하라라고 했을 때 바로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에 트라이앵귤러 매트리스의 디터미넌트는 대각성분만 곱하면 된다 라는 게 문제에 나왔어요. 그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게 바로 떠오르는 분 계신가요? 네.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책에서는 이 방식을 썼어요. 이 퍼뮤테이션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이 퍼뮤테이션이 만약에 이 타우라고 하는 게 1, 2, 3, 4에서 n이 아니라고 하면은 스탠다드 베이스로 해도 돼요. 일단 책에 있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별로 일단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이 AI 그러니까 타우 I 성분 중에 0인 게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거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걸로 이제 서술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 떠오르시면 이걸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도 돼요. 왜냐면은 디터미넌트 A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1, 1에 만약에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어퍼 트라이앵글로 가자고 한다고 하면은 A11에 E1, 뭐 A12에 E1에 A22에 E2 이렇게 쭉 나갈 건데 저희의 디터미넌트 성질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이 부분을 날릴 수 있는 날려도 디터미넌트 계산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다 날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잘 서술을 해주면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베스트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답안지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 아이디어를 한번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은 뭐 나중에 뭐 솔루션 찾든 간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물론 모르겠어요. 서영대수 쪽은 그래도 다들 잘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분이 잘 없는 것 같긴 한데 간혹 가다가 이제 솔루션만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서영대수를 계속 공부를 하는 데는 그게 당연히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간단한, 그러니까 이 둘 중 하나라도 뭔가 떠오르셨다고 하면은 아마 시험장 가셔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뭐 대신에 그때는 시간 싸움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들 차근차근 봐보면요. 4번 문제에 대해서 이거 그거예요. 이거 이게 원래 이게 과제 문제였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터의 시간 복잡도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거 잘 몰라요. 이게 하도 옛날에 들어본 거라서 시간 복잡도를 해가지고 뭐 ON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이 ON이 대략 n의 3승 정도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문제의 연습 문제인데 이거를 뭐 한 번에 계산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카운팅 하는 걸 할 때는 이렇게 저는 이제 첫 번째 스텝의 결과를 A 위에 가로 1로 썼고요. 그 다음에 J번째 스텝 결과를 AJ라고 썼어요. 그래서 J번째 스텝이라고 하는 거는 J번째 J-1 스텝에서 J번째 스텝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몇 번의 계산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체크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 AJ라고 쓰면은 뭐 시그마 J가 1부터 N-1까지 가겠죠. 그래서 AJ만 구해주면은 이게 어떤 식이 나올 거고 그 식의 최고차항 개수만 딱 보면 돼요. 최고차항이 몇 차인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람마다 약간의 그 계산을 어떤 거 가지고 고려할 거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뭐 정해진 답이 사실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n의 3승인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거였죠. 이걸 왜 하냐면요. 디터미넌트라는 걸 원래 계산하려면은 n 팩토리얼 번의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건 단순히 그 퍼뮤테이션 개수만 센 거예요. 실제로 곱하는 것까지 고려하면은 n 곱하기 n 팩토리얼 정도의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굉장히 큰 수인데 이거를 가우시안 엘리미터를 써버리면은 확실히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n의 3승 정도까지. 그래서 물론 사람의 손으로 하면은 그게 그거긴 한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돼도 엄청난 시간 감소를 한다라는 거의 내용인데 당연히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책은 이제 수치 해석 교수님이 쓰신 그런 책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진짜 왜 N3승이 왜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차근차근 이 스텝별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참고로 그 선현지 2에 아예 대놓고 이거를 계산하는 그 단원이 있어요. 뒷부분에. 그래서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3.6은 이거를 원래 증명을 해야 그 크레머 룰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크레머 룰을 증명하는 데에서 이거는 독자들이 알아서 체크를 해봐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면은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긴 행렬인지만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쭉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설현대책 2에 그 스미스 노멀 폼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좀 관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A라는 행렬의 모든 컴포넌트가 정수일 수가 있죠. 사실 저희가 되게 많이 본 케이스들이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Rn 매트리스, R의 매트리스, 실수를 갖는 매트리스에서 인버터블 하다고 그냥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디터미넌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이런 생각을 한 게 되게 자연스럽다는 거는 어떻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냐면요. 예를 들어 A가 인버터블 하다고 하면은 디터미넌트의 A의 인버스도 0이 아니겠죠. 근데 얘는 정확하게 디터미넌트 A분의 1이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이 A의 역행렬이 그러니까 뭐 A의 역행렬 자체도 정수를 컴포넌트로 갖는 그런 행렬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보이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정수로 행렬을 구해놓고 유리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언제 이게 정수만으로 다 해결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게 디터미넌트가 1일 때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다라는 건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게 이게 만약에 1이 아니라고 해보면은 뭐 어쨌든 디터미넌트는 다 곱하기만 있잖아요. 곱하고 더하는 것만 있기 때문에 정수의 정수를 곱해봤자 정수고요. 더해봤자 정수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차피 정수일 거고 그 말은 이게 어쨌든 뭐 플러스 마이너스 n분의 1꼴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만약에 이 친구의 행렬이 모두 정수 개수를 갖는 그런 행렬이라고 하면은 모순인 거죠. 왜냐면은 아무리 정수를 곱하고 더하고 해봤자 정수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의 디터미넌트는 유리수가 나와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과정을 빼고 가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행위고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스미스 노멀 폼이라고 하는 그 챕터 이게 엄청 뒷부분인데 그 부분에 가보면은 아예 여기서 막 노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뭐 PLU 분해라고 하던가요?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때 가서 이게 왜 디터미넌트가 1인 것만 다루지? 라고 하면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 정도만 딱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증명하는 방식이 간단한 게 크레머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이 역행렬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B라는 어떤 행렬이 있을 때 이 B라는 거에 J번째 컬럼 벡터를 다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A의 J번째 컬럼 벡터를 곱했을 때 이 J가 나와야 돼요. 물론 이거에 가능하려면은 A가 인버터블 하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대고 싶은 거고 그럼 그때 J번째 행렬에 I번째 컴포넌트를 크레머 룰을 써서 구해보면은 디터미넌트 A분의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어차피 전부 다 정수를
그 성분으로 갖는 매트리스의 디터미넌트라서 정수예요. 그리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건 전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정수가 되니까 정수에 들어가죠.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1인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그런 정수를 갖는 그런 매트리스의 인버터블 매트리스는 여전히 정수로 어떤 성분을 갖는다라는 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뒤에 예제 하나 가져와서 풀어봤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엑셀로 돌려봤고요. 엑셀 결과가 이 친구의 역행열이 이 친구가 됐어요. 물론 이거 구하는 방식은 그냥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약간의 그 뭐 팁 아닌 팁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바꿔치기 하잖아요. 이 바꿔치기 할 때 이쪽 숫자가 제일 작게 만드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면 큰 숫자를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끌고 오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아니면은 이거에서 이쪽 행렬에서 이쪽 열을 빼면은 맨 앞이 1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를 1로 고정시켜놓고 뭔가를 진행을 해보면 되게 편해요.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참고로 이 스미스 노멀 폼이라고 하는 게 혹시 나중에 이거 선대 2를 듣고 난 다음에 현대대수 수업을 들을 예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스미스 노멀 폼 할 때 잘 봐주세요. 이 부분이 그 현대대수의 FTFGAG라고 하는 거랑 좀 관련이 있어요. 뭐 이 각각의 해당하는 용어들은 사실 현대대수 좀 들어야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대랑 현대의 그 선대랑 현대의 사실 연관점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현대대수의 선수 과목이 서영대수라고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대수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서영대수를 들었어요. 사실 그 다음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듣고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한 3년인가 4년 뒤에 얘를 들었는데 전혀 별개예요. 그러니까 얘를 듣는다고 얘가 좀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근데 얘를 들으면 도움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연관성이 있는 게 제가 전에 한번 했던 퍼스트 아이소모피드 시어럼 있죠. 그 부분하고 이 스미스 노멀 폼 이 두 개 말고는 서현대수랑 현대대수에 딱히 연관점이라고 볼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현대대수까지 수강을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뭐 배경 지식은 없어도 끝까지 버티면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힘들긴 했어요. 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름 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반데르몬데 매트리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거예요. 그 앞에서 인터폴레이션 했잖아요. 그 인터폴레이션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냥 이거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이러한 매트릭스의 그 디터미넌트는 약간 이거 리커러시브라고 하나요? 그 획기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얘를 구할 때 뭔가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를 구한 거랑 관련이 있어요. 마치 저희가 디터미넌트를 더 작은 매트리스들의 디터미넌트들의 합으로 뭔가를 표현하듯이 얘도 그게 가능해져요. 물론 그건 당연한 거죠. 디터미넌트니까. 근데 얘는 더 중요한 게 꼴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뭐냐면요. X0부터 XN까지는 디스틴트한 넘버여야 돼요. 이게 중복된 게 있으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디스틴트한 넘버일 때 이 전체 행렬을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가 이제 x1인 거예요. 그래서 x1에 n-1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매트리스의 디터미넌트와 얘를 곱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처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막상 증명을 하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건 제가 그 책에 있는 힌트를 이거 쓴 건지 안 쓴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풀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어떻게 풀었었냐면요. 그 디터미넌트의 성질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디터미넌트 정의만 가지고 푸는 문제가 생각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정의만 가지고 푸는 것도 연습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요. 원래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디터미넌트 성질에 의하면은
제가 만약에 이 파트에 다른 쪽 컬럼을 스칼라베해서 가져와서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 계산 결과엔 영향을 안 미쳐요. 그 성질을 이용한 건데, 그래서 V1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앞에 거에 x0를 곱해서 뒤에 거에 빼준 거예요. 그래서 V1에다가 앞에 거에 제곱 하나 곱한 걸 빼고요. V2는 이제 V1에서 x 곱한 걸 뺀 거예요. 이거 쭉 반복해 나갔을 때 이렇게만 보면은 되게 뭔 소린가 싶은데, 얘를 계산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0를 곱해서 뺀 거라서 첫 번째 성분은 제로가 돼요. 얘는 벡터죠. 컬럼 벡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분들이 되게 깔끔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xi-x0에 i의 k-1승으로 바뀌어요. 얘를 이용하면은 지금 이거 하는 행위가 사실 이 매트릭스를 이러한 매트릭스로 바꾼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1,1을 다 없앨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빼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제로를 다 바꾼 다음에 여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규칙성이 있게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이 있냐면요, i번째 행을 보면은 전부 xi-x0가 곱해진 형태로 바뀌어요. 그럼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그 서브 매트릭스를 구하는 방식이 있죠. 근데 여기 다 제로기 때문에 얘만 따져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의 디터미넌트가 같은데, 그때 이 부분을 이렇게 그 로우 벡터 표현으로 바꿔준 다음에, 디터미넌트는 트랜스포즈 구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각각의 스칼라들이 다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파이 i는 1부터 n까지 가고요. xi-x0에 여기 부분이 v의 x1부터 xn까지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게 딱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아이디어만 잘 떠오른다고 하면은 이 정도로 되게 단순하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를 구했으면은 B에 대해서는 이제 이 부분만 계속 반복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복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만 추가로 구하면 되고, 얘는 이제 인덕션을 쓰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인덕션을 써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한번 나중에 뭐 지금 당장은 하는 건 별 도움이 안 될 거고요. 나중에 한번 시험엔 안 나오는데 그냥 디터미넌트 연습을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연습 이거 한번 먼저 풀어보면은 약간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젠 밸류, 아이젠 벡터로 넘어갈 건데, 원래 아이젠 밸류, 아이젠 벡터의 그 뭐 원래 의미는 책 읽는 게 맞겠죠. 근데 보통 이런 친구를 말합니다. 어떤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x라는 벡터를 집어넣었을 때 그거의 스칼라베가 나오는 그런 경우를 이제 아이젠 밸류, 아이젠 벡터, 그래서 아이젠 페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진짜 다양한 데서 나와요. 뭐 저번 시간에도 저의 짧은 지식으로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젠 밸류를 구하는 게 되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또 수업 들은 것 중에 수치 해석 수업을 잘 듣고 있는데, 수치 해석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구글 검색하는 알고리즘 중에 이제 그 메인 컨셉이 아이젠 밸류를 이용한 거다. 정확히 싱글러 밸류를 이용하는 건데, 뭐 그것도 싱글러 밸류는 아이젠 밸류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이젠 밸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뭐 전 모르겠어요. 저는 뭐 수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 중요한가 싶긴 한데, 말 정정할게요. 수학하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제 대수 쪽을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대수 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되게 많은 곳에서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정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책에서 이것도 뒤에 나오니까 그냥 가보죠. 그럼 이제 이런 아이젠 밸류를 뭐 리니어 오퍼레이터 자체로 구하는 거는 사실 힘들고요.
근데 이제 매트리스로 제한을 시키면은 그나마 구하는 어떤 논리가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렸겠지만 이 부분의 논리는 그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게 AX가 어떤 람다의 X가 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X가 논제로 벡터예요. 그러니까 X가 제로 벡터인 경우는 igen 벡터라고 부르지 않죠. 그래서 논제로 벡터인 게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걸 원하는 건데 바꿔 말하면은 이게 된다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부분이 싱귤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하면 안 되죠. 역행렬이 존재해버리면은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벡터는 제로 벡터밖에 없다는 소리니까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그럼 이제 이러한 람다를 구하려면은 이거의 디터미넌트가 제로면 되는 거죠. 왜냐면 싱귤러는 제로일 때만 싱귤러니까요. 그래서 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정의해도 되고 이렇게 정의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반격식이 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똑같죠. 근데 이제 이러한 관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4.4 내용이에요. 그 제가 저번 시간에 했었죠. fx랑 pf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이러한 거에 해를 구한다라고 하는 게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거는 뭐 뒤에서 더 얘기할 게 더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 또 하는 게 트레이스라는 걸 새로 정의하죠. 트레이스는 대각 성분들을 다 더한 거를 트레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트레이스라고 하는 걸 구해 보니까 이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뭐 모든 개수가 다 어떤 관련된 식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첫 번째에 나오는 이 친구랑 마지막 상수 텀이 트레이스랑 디터미넌트랑 관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거를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인지 아니면 뭔가 저거로 쓰는 게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리커시 그 뭐죠? 그 멀티플리 어쩌고 저쩌고 그게 있는데 아 이게 좀 틀렸네요. 그 알제브레이커랑 어떤 그 멀티플리시티랑 지오메트리컬한 멀티플리시티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반드시 이거를 이해를 하고 가셔야 그 뒷부분이죠. 챕터 5에 물론 지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5.3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5.4가 조던 캐논 리포 4이거든요. 이게 보통 여기까지 나가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수업이 한 주가 사실상 줄어든 거라서 그 휴일이 3시간 있었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5.4의 내용을까지 가려고 하면은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디멘션과의 어떤 관계 이 세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를 이해하고 가셔야 내용들이 되게 수월하게 넘어가져요. 그래서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면은 대수적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방정식이에요. 왜냐면 대수라는 게 방정식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방정식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이 방정식 자체에 해가 최대 몇 개까지 가질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그 이제 실수를 포기하게 되는 어떤 경유를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이건데 실수에서는 방정식의 차수랑 해의 개수랑 안 맞을 때가 많죠. 근데 그런 거를 나중에 알제브레이크 클로즈드라고 부를 건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게 발생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부분에서 관심 갖는 부분이 이거예요. 알제브레이커랑 멀티플리시티랑 디멘션이 너무 다 다를 수가 있구나 라는 거가 초점이에요. 이 부분이 첫 번째 관심사예요. 일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방정식을 풀고 나서 그 방정식의 해의 이제 중근까지 개수를 포함해서 중근까지 개수를 포함했더니 그게 n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조차 안 된다고 하면은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최소한 얘네 둘은 같다라고 하기 위한 내용이 이제 알제브레이컬리의 클로즈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둘을 비교하는 거는 이제 대각화가 가능할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부분이 얘가 둘이 같냐 다르냐. 물론 이제 애초에 이게 같다란 전제 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같았는데 이게 알제브레이컬하게는 디멘션과 전부 같았는데 지오메트리컬하게는 이게 작아버리면요 대각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오메트리컬하게라는 것은 각각의 아이젠 스페이스의 어떤 디멘션이 아이젠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얘를 이렇게 쓰던가요? 디멘션이 얘랑 같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달라버리면요 대각화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이제 이 그 뒷부분의 내용이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은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는 걸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이냐를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얘랑 얘의 관점을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를 하나만 갖죠. 그러니까 실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디멘션은 3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제브레이컬 클로즈드 필드는 어떤 폴리노미얼 링들이 항상 근을 갖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알제브레이컬 클로즈드 필드라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유리수랑 실수는 알제브레이컬 클로즈드 필드가 아니죠. 근데 복소수는 알제브레이컬 클로즈드 필드인데 문제가 이거를 증명을 지금 못해요. 이거를 증명을 하는 방식이 제가 아는 것만 3가지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대수만 이용해서 푸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해석학적 지식이 살짝 아주 간단한 거, 이게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에 뭐저쩌고 해가지고 하는 거, 그게 좀 필요해가지고 그런 거를 고려한다 쳐도 대수적으로 증명하려면요 최소한 갈루아까지는 가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갈루아를 몰라요. 그래서 대수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은 모르고요. 이제 대수 위상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은 있어요. 혹시 뭐 프랭카의 추측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프랭카의 추측 관련돼서 나오는 것 중에 이 루프 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머그컵과 그 다음에 도넛을 구분 못하게 된 어떤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이것인데 이 루프 돌리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이 루프 가지고도 이제 C가 알제브레이컬리 클로즈드 필드라는 거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소 해석에서 홀로모픽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복소 개수를 갖는 함수, 복소수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들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거를 이제 홀로모픽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홀로모픽한 친구인 경우에도 이거가 C가 알제브레이컬 클로즈드 필드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어떤 걸 가져오든 간에 선형대수 지식으로는 이걸 증명을 하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도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필드라는 게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친구도 필드가 돼요. 이거 해보면 필드 조건 다 만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QI라고 쓰는데 이런 친구도 있고 이런 친구도 이제 알제브레이컬리 클로즈드 필드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파이나이트 필드도 그 자체로는 파이나이트 필드는 절대 클로즈드 필드가 안 돼요. 대신에 그거에 이제 클로저를 구할 수 있어요. 클로저라고 하는 거는 그 해당하는 어떤 집합을 포함하면서 클로즈드가 되는 그러한 어떤 필드를 그 친구의 클로저라고 부르는데 뭐 이제 파이널 필드의 클로저가 뭐 있겠죠. 있다라는 건 이제 대수적으로 증명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풀어 나가는데 그런 거는 이제 현대대수나 채론 같은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선형대수는 약간의 그 엘리멘터리한 코스이기 때문에 C를 주로 다뤄요. 그래서 R하고 C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루게 돼요. 그 중에서도 R에서는 좀 자세히 증명해놓고 C는 그거를 약간 변형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C는 여러분들 숙제로 나가는 게 선형대수 2 과제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미의 필드를 처음에 배워놓고서는 나중 가서 왜 R과 C만 다루냐라고 하면은 이미의 필드를 다루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수에서는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해의 개수, 그러니까 증군을 포함하는 해의 개수가 디멘션과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뭔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복소수는 항상 같기 때문에 복소수는 항상 이게 멀티플리커티브랑 같죠. 같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행렬을 깔끔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젠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정 아이젠 밸류를 갖는 그러한 벡터들을 다 모아봤더니 그 친구들이 벡터 스페이스가 되더라 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아이젠 뭐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근데 이 친구는 보면 알겠지만 널 스페이스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아이젠 스페이스의 디멘션은 이 친구의 널리티랑 똑같고 이 친구를 앞으로 지오메트리컬 멀티플리시티라고 부를 거예요. 저는 보로에서 보통 MGEO라고 적어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나름대로 표현법을 만드시면은 답안 작성할 때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실제 몇 가지 문제를 제가 풀어놨는데 사실 아이젠 벨터랑 관련된 방식에서 문제 푸는 방식은 딱 하나예요. 어떤 특정 벡터를 가져온 다음에 걔를 A를 곱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이쪽 파트가 어떤 람다의 X 형태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거 말고는 쓴 테크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 4.5.5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게 실수에서 정의된 매트릭스인데 걔를 복소에서의 매트릭스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랬을 때 아이젠 밸류가 이제 실수라고 하면은 그러한 어떤 아이젠 벡터의 실수 파트랑 복소 파트 둘 중 하나는 적어도 아이젠 벡터가 된다 라는 걸 보이는 건데 일단 이거 문제는 제가 뭐 말로는 되게 좀 이상하게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젠 밸류가 실수일 때는 복소 관련된 어떤 아이젠 벡터도 실수 파트나 허수 파트만 어떻게든 구하면 그 둘 중 하나는 적어도 아이젠 벡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고 있으면은 이거 가지고 뭔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쓰는 게 그 OD 쪽이에요. 미분 방정식에서 이 테크닉을 좀 써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뭐 아이디어는 그냥 간단해요.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는 아이젠 벡터 하면 그냥 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A를 곱해봤더니 그냥 람다지가 될 거고요. 그때 앞에 부분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요. 뒤에 부분은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앞에서 그 증명이 나오긴 하는데 A가 실수로 이루어진 행렬의 경우 아이젠 벡터가 이제 복소수의 경우에는 그거에 컨주게이트 한 것도 여전히 아이젠 벡터가 된다라는 거를 책의 앞에서 증명해놨어요. 증명을 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시켰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은 이것도 다 여전히 람다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얘를 뭐 더하고 빼고 하면은 이러한 두 가지 식이 나오는데 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이게 EX랑 EIY 둘 중 하나는 적어도 제로 벡터가 아니어야 돼요. 왜냐면 둘 다 제로 벡터면요. Z가 제로 벡터가 되고 제로 벡터는 아이젠 벡터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둘 중 하나가 논제로 벡터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자체가 아이젠 벡터인 거죠. 그래서 실수 파트나 허수 파트 둘 중 하나는 적어도 아이젠 벡터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로 설명 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냥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계산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이게 꼴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A랑 A 트랜스포즈가 같은 경우에요. 얘를 이제 시메트릭하다라고 부르는데 시메트릭한 경우에는 아이젠 밸류가 이거는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이젠 벡터 밸류가 아마 항상 있겠죠.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걔가 전부 리얼 넘버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면은 실수만 가질 텐데 그 조건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확실한 거는 실수만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거예요.
실수를 갖는 매트릭스의 아이젠 밸류가 복소수일 수가 있죠. 이거는 왜냐면 방정식을 풀다 보면 복소수 해가 나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트랜스포즈인 경우에는 항상 리얼 넘버만 갖게 돼요. 그 부분을 이제 선역수 2에서 배우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한 2x2를 확인해 봐라라고 하는 건데 이 계산을 해보면요.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이렇게 나와요. a 플러스 c r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pc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d라고 쓴 부분이 다 b죠. 그래서 b에 a 마이너스 c가 되고 이거에 그 디스크리미넌트 그 d 있죠? 판별식을 구해보면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근을 최소한 하나는 갖죠. 그래서 하나는 갖는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게 only라고 부르는 건 그러니까 둘 다 실근이죠. 그래서 A는 실수 아이젠 밸류를 갖는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이젠 밸류가 멀티플 루트인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D가 제로가 되는 경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n이 홀수인 경우에는 A라는 행렬은 항상 실수인 아이젠 밸류를 하나는 무조건 갖는다. 이건데 이거는 얘가 오드 디그리죠. 여기서 이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감이 약간 이게 좀 긴가민가 하실 텐데 그냥 쓰시면 돼요. 그 리미트 r이 무한대로 갈 때 PAR은 무한대고요. 리미트 r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PAR은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러면은 어떤 exist a such that PAA가 양수고 그 다음에 B such that PAB가 음수인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간값 정리 있죠? 그래서 exist C such that PAC equal 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칼큘러스 내용을 좀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게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짝수인 경우에는 그 말을 못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컴패니언 매트리스던가요? 그렇게 부르는 건데 얘는 제가 이걸 왜 준비해 왔냐면요. 그냥 연습해보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친구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얘랑 똑같다라는 건데 이거 개수를 잘 보면요. 상수항부터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이제 이거 된다라는 거 보이는 건데 이거는 그냥 노가다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ri-a라는 매트리스를 구해보면은 r 쭉 가서 c0부터 cn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 r 이렇게 쭉 가죠. 그 다음에 여기가 r 플러스 cn이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얘를 대각 트라이앵귤러 폼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를 다 날려버렸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것만 잘 서술을 해주면은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더럽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여기서 얘를 없애려면은 이 행렬에 r을 곱해서 위에 거랑 더해주면 되죠. 이제 그런 것만 잘 서술을 해주면 되는데 아니면은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 방식이 제일 깔끔할 것 같네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제거를 해나가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쉽게 잘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론 얻어내는 거는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그래서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아마 저도 작년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거죠. 이제 A라는 행렬이 뭐 복소수라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간에 아이젠 밸류를 n개를 갖는 거예요. 뭐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n개를 갖는다는 보장이 있으면은 그런 경우에 이 친구의 트레이스랑 디터미넌트는 그냥 아이젠 밸류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아까 이런 거를 봤었죠. 마이너스 트레이스 a에다가 아래 n-1에 어쩌고 간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승에 디터미넌트 a다. 이거를 그냥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뒷부분하고 연결된 내용도 살짝씩 들어가는데 먼저 얘는 한번 좀 살펴볼게요. 11번 문제를 보면은 A라는 게 임의의 필드 n바이의 매트리스인데 이 A라는 행렬의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과 A 트랜스포즈한 행렬의 캐릭터리스틱 그 폴리노미얼이 같은 아이젠 밸류를 갖는다라는 걸 보이래요.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아이젠 밸류가 같다라고 해서 아이젠 벡터가 같을 필요는 없죠.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젠 밸류만 같다라는 것만 보장이 돼요. 그래서 얘를 할 때 이것만 보이면 되는데 이게 한눈에 딱 보이시나요 혹시? 딱 이것만 같으면 보이면 되는 이유는 이 친구가 이것까지는 언급을 하고 갈게요. 디터미넌트 이거 다 R로 바꿀게요. I-A랑 디터미넌트 Ri-A의 트랜스포즈 한 거랑은 같다라는 거를 책에서 한번 봤었죠.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라는 것만 보이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이 혹시 딱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네, 이거를 사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턴 바이 턴으로 해보면 돼요. 즉 뭐냐면은 일단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아마 이해만 하면은 쓰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ri-a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r이 추가되는 파트가 대각선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파트는 그냥 마이너스 i j 마이너스 j i 그러니까 r이 들어가지 않죠. 여기다가 트랜스포즈를 취해봤자 바뀌는 거는 얘네들 위치만 바뀌죠. 대각선분은 그대로예요. 그거 이용해보면은 얘가 이거랑 같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실제로 보일 때는 그 ri-a의 ij번째 성분과 ri-i 트랜스포즈의 ji번째 성분이 같다라는 걸 보여야겠죠. 사실 이 부분을 보이는 게 실제 문제 푸는 건데 그것보다는 지금 아이디어를 딱 보자마자 이 둘은 같지라는 거를 대각성분의 트랜스포즈는 자기 자신이다 정도로만 딱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걸 또 증명을 하시면 되냐면요. A 더하기 B의 트랜스포즈는 A 트랜스포즈에 B 트랜스포즈를 더한 거랑 같을까요?
이 부분은 같죠? 왜냐면은 A 플러스 B의 트랜스포즈의 I J번째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 A 플러스 B의 JI번째 성분이죠. 근데 행렬의 덧셈은 텀 바이 텀으로 이루어져요.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A의 트랜스포즈의 IJ번째 성분이고요. 얘는 B의 트랜스포즈의 IJ 성분이에요. 텀 바이 텀으로 이게 다 되면은 그 말은 이게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트랜스포즈는 덧셈에 대해서 그냥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곱하기 할 때가 중요하죠. 곱하기 할 때는 AB 트랜스포즈가 B의 트랜스포즈의 A 트랜스포즈가 된다라는 거를 이거는 그냥 앞에서 증명하면 하긴 했을 거예요. 결과 정도만 딱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이거는 여러분 딱 봤을 때 증명하라라고 했을 때 못하더라도 아 이건 되지 않았나? 정도로는 딱 떠오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뒤에 가서 그냥 갖다 쓰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그 D라고 하는 거는 선여제 2를 얘기를 해요. 아직은 트랜스포즈를 잘 다루지 않아요. 저희 선대 1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딱 되고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I의 트랜스포즈는 그냥 I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됐으니까 이거의 디터미넌트 취한 게 이거의 디터미넌트고요. 얘는 이거를 만들죠. 근데 얘는 얘랑 똑같고요. 얘는 이거예요. 둘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같으면은 아이젠 밸류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렇게 보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로 뭔가를 보이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많은 경우는 없어요. 보통은 벡터 자체로 갖고 노는데 그게 아마 이제 이거일 거예요.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뭐냐면요. 이번에는 A라는 행렬이 인버터블 할 때 첫 번째로 보여야 될 게 아이젠 벡터가 제가 뭔가를 잘못 쓴 것 같은데 네, 맞죠? 아이젠 벡터가 공유된다라는 거랑 두 번째, 아이젠 밸류는 어떤 관련이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일단 공유되는 것 쪽은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이건 보통 저는 아이젠 벡터는 이런 식으로 서술을 많이 해요. 람다랑 x를 아이젠 페어라고 해보자 라고 쓴 다음에요. 그러면은 ax는 람다 x인 거죠. 그런데 a가 인버터블 해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곱해 줄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될 게 람다는 절대 제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요. 그래서 람다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의 인버스 x는 1 오버 람다의 x가 된다. 그럼 이거 자체가 i제 벡터의 정의죠. 따라서 x는 i제 벡터 오브 a 인버스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i젠 밸류는 람다의 인버스가 되죠. 그래서 i젠 밸류는 이런 관련이 있다 라는 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뒤에서는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쓰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늘 이거 다 나가야 될 것 같네요. 저희가 다음 주에 아까 얘기했었는데 네, 이거 일단 끝날 때 얘기할게요. 일단 계속 나가 보면요. 이제 14번 문제의 꼴은 뭐냐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걸 해요. 물론 그 나중에라고 하는 거는 선여제 2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러한 성질을 그때 가서 다시 증명하긴 하는데 한번 지금 맛을 봐봐라 라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A라고 하는 게 M by M 매트리스, 지금 M하고 N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쨌든 간에
A 트랜스포즈랑 A 트랜스포즈 A는 정사각형 행렬이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논제로 아이젠 밸류는 공유를 한다. 즉, 이 친구의 어떤 아이젠 밸류 람다가 있어요. 근데 얘가 논제로예요. 그럼 그 람다는 얘한테도 아이젠 밸류가 된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이런 사실을 가지고 사실 더 나아가면은 이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실수란 조건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양수 음수를 따질 때는 이제 그 오더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오더라는 개념은 파이나이트 필드에선 주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인피니트 필드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 리얼 넘버 복소수 이 둘에 대해서는 사실 이 논제로 아이젠 밸류가 아마 포지티브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것도 아마 이너 프로덕트라는 게 필요할 텐데 뭐 이너 프로덕트는 존재하니까요. 리얼 넘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아이젠 밸류를 가지고 얘를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관련된 내용은 그때 가서 살펴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아무튼 그걸 가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간단한데 만약에 제가 람다라고 하는 거를 이 친구의 아이젠 밸류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거는 아이젠 벡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왜 람다가 왜 저 옆에 있는 친구의 이 친구의 아이젠 밸류가 되느냐라는 것은 항상 이 테크닉이 쓰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얘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잘못 썼죠. 얘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딱 하나예요. 양변에 a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a 트랜스포즈 ax는 람다의 ax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랑 얘가 ax가 논제로 벡터여야 하죠. 왜냐면 이게 제로 벡터였으면은 이게 제로란 소리고 그럼 얘가 제로란 소리죠. 근데 저희는 x를 논제로로 뽑았어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람다도 논제로라 뽑았어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AX는 논제로여야 합니다. 이것도 서술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 답안지 쓰신다고 하면은. 따라서 논제로 벡터를 뭔가 곱했더니 그거에 스칼라배가 나왔죠. 근데 그 스칼라가 아이젠 밸류죠. 따라서 람다가 이 친구의 아이젠 밸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반대 방향은 똑같이 하면 되죠. 그래서 둘의 아이젠 밸류를 공유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젠 밸류가 논제로 아이젠 밸류가 싱귤러 밸류랑 관련이 있고요. 그 싱귤러 밸류가 어떤 매트릭스를 대표하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됩니다. 혹시 여기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이제 4.7 내용인데 이게 4.7이면 아마 지금 진도가 4.5까지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뒷부분이긴 한데 뭐 그때 수업 들을 때 좀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목적은 이거예요. 어떤 매트릭스를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화를 하고 싶은 건데 이게 아쉽게도 항상 가능한 건 아니에요. 심지어 복소수에서도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복소수에서도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지 몰라요. 대부분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왜 하냐면요. 이게 되면 되게 편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다른 걸 택해야 되는데 이게 되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될 때는 언제냐 인 거를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까지 계속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일단 다이어고널라이저블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떠한 행렬을 대각 행렬에 다이어고널 매트릭스에 어떤 그 인버터블한 매트릭스 두 개 같은 거를 곱한 거 하나는 인버터 취하죠. 이러한 형태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A는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이 할 수 있다라고 불러요. 이제 대각화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대각화라고 하는 게 결국에 이런 어떤 대각 행렬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정의인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 그 여기 부분이 굳이 대각 행렬이 필요가 없죠, 원래는. 그래서 대각 행렬이 아니더라도 어떤 두 행렬이 이러한 인버터블한 매트릭스 정도의 차이만 갖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관계식을 쓴다라고 하는 거 전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B랑 A가 어떤 인버터블 매트릭스만큼 차이가 난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러한 관계를 이제 대수적으로는 컨주게이트 관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컨주게이트 관계가 있을 때 그 둘을 시밀러하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되게 성질이 유사해요. 그러니까 A의 성질과 B의 성질은 거의 비슷한 성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센스에서는. 그러면 이제 다이어고널라이저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매트릭스가 다이어고널 매트릭스랑 시밀러하다 라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그 시밀러 관계가 이퀴밸런트 릴레이션을 돼요. 이퀴밸런트 릴레이션 저희가 한번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책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알고 있죠.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있으면은 그 이퀴밸런트 릴레이션 하에 있는 친구들을 같게 볼 수 있죠. 그 같게 보는 센스에서 어떤 게 결정이 되냐면요. 계속 언급하려다가 계속 실패를 했었는데, FN에서 FM으로 가는 그 리니어 맵일 어떤 매트릭스에 대응이 되는데, 이 대응되는 관계를 어떤 시밀러한 관계로 잘라보면은 이게 유일하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하고 좀 연관이 됩니다. 이건 약간 좀 하다가 이게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한 거긴 한데, 아무튼 뭔가 자르면은 결국에는 이 대각 행렬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측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도 이것저것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거를 해본 적은 없긴 한데 아마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얘기를 꺼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된다는 걸 만약 체크를 해보려면은 뭐 1번, 2번, 3번 체크를 해야 되죠. 그런 거는 한번 이거 혹시 현대대수를 수강을 진짜 하실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 체크하는 거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안 들으신다고 하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왜 시밀러라고 부르냐면요. 이거예요. B를 n번 곱하는 게 A를 n번 곱한 거랑 시밀러해요. 이게 사실 원래 안 통하죠, 행렬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A, B의 n과 AN과 B의 n은 다르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이게 돼요. 바꿔 말하면 이건 뭐랑 같냐면요. 이게 원래 다르죠.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해요. 얘를 교환법칙이라 부르는데, 근데 얘가 언제 교환법칙이 성립하냐면요. 이 둘이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면은 교환법칙이 성립을 해요. 이거 뒤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라 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만 돼도 되게 좋은 거죠. 원래 이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되는 순간 곱셈 공식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랑 B가 시밀러 하게 되면 재밌는 성질 중에 하나가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이 같아요. 그냥 아예 세임해요. 그러니까 이 세임을 하니까 아이젠 밸류가 같겠죠. 그러니까 아이젠 밸류는 행렬을 대표하는 숫자들이죠. 그래서 유사하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같으면은 디터미넌트가 같아야겠죠. 그 다음에 트레이스가 같아야겠죠. 뭐 디터미넌트 같은 거는 그냥 자연스럽고요. 트레이스가 같은 거는 얘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아이젠 밸류가 같이 세니까. 혹은 뭐 얘네들이 그 아래 n-1의 개수죠. 뭐 그런 것들 이용해서 같다는 거는 그냥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하는 게 언제 다이어고널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할 것이냐를 보기 위해서 약간 좀 복잡한 행위를 할 거예요. 먼저 이거는 그 해당 연습 문제로 책에서는 정리라고 나와 있고 증명은 레프트 에지 엑서사이즈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해볼 건데 이 람다 1부터 람다 k가 a의 디스틴트한 아이젠 밸류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각각의 람다에 의해서 아이젠 스페이스들이 나오죠. 그 아이젠 스페이스는 어쨌든 벡터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सब스페이스예요. 그 fn의 सब스페이스들이에요. 그럼 어쨌든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이죠. 그럼 베이시스가 있겠죠. 그럼 그 베이시스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 1이 뭐냐면요. 인덱스예요. 지금 숫자를 적을 수가 없어가지고 위에다가 적은 건데 다 지금 인덱스가 위에 있는 겁니다. 그 케이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랬을 때 각각의 아이젠 스페이스들 베이시스를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이러한 베이스 엘리먼트를 싹 다 긁어온 이 친구가 linearly independent 해요. 그러면 이거죠. 만약에 이게 지금 다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스페이스의 디멘션들이에요. 디멘션들. 이 디멘션을 다 더한 게 전체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되면은 이 친구가 베이시스라는 거죠. 이게 되면은 A는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합니다. 이거를 얻기 위한 그 전 과정이에요. 그걸 바꿔 말하면 이거죠. 일반적으로는 이게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게 이제 5단원에서 핵심 포인트들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살펴볼 거예요. 얘를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요. 정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정의대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지금 제가 노트에서 다 이거 괄호 뺐는데 그냥 그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좀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노테이션만 살짝 꼬아주면 되죠. 이거를 저는 이렇게 썼어요. 그 스칼라를 전부 얘 인덱스를 가져오게 썼어. 이거 알파 1을 이런 그 아니에요. 그게 얘도 다 인덱스예요. 지금 이거 다 인덱스입니다. 이랬을 때 이게 제로였을 때 모든 스칼라가 전부 제로인 걸 보이는 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죠. 일단 그걸 하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젠 벡터를 다룰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지라고 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A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전체식에 A를 곱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아이젠 밸류가 람다 1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있는 친구들은 람다 2예요. 쭉 가서 이 친구들은 람다 J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게 인덕션을 쓰려고 인덕션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인덕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뭔 짓을 하냐면요. 지금 첫 번째는 A를 곱했죠. 그래서 지금 람다 1부터 람다 J까지 나왔어요. 여기서 재밌는 테크닉인데 이번에는 람다 J, 그러니까 스칼라를 곱해줘요. 그러면은 전부 다 람다 J가 붙겠죠. 이 부분까지는 지금 제가 어떤 짓을 했는지 따라오시나요? 지금 제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행위는 딱 하나예요. 지금 말이 꼬이는데 얘를 빼면 돼요. 얘를 빼면은 여기 날라가죠.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이 람다, 이게 지금 제가 안 적어놨는데 람다 1 빼기 람다 J예요. 근데 지금 람다 1과 람다 J는 다른 아이젠 밸류예요.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거기에 전부 알파 1들이 다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인덕션 가정에 의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스칼라들이 제로여야 하죠. 그러면은 그런데 람다 I, 람다 J가 절대 0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 앞에 붙어 있는
알파 ij들이 0이어야겠죠. 그래서 모든 스칼라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 파트가 날아간 거예요. 여기 제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제로인 거죠. 그럼 여기가 제로란 소리는 이 친구들은 베이시스예요. 그 람다 J의 아이젠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들이에요. 그러면은 각각의 스칼라들이 제로일 수밖에 없죠. 그건 전체 스칼라가 제로가 됐으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 라고 서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서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딱 하나예요. 아이젠 벡터를 다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A를 곱하는 거다. 이것만 딱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냥 문제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나중에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가 해결됐으면 뒷부분은 괜찮을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좀 다른 얘기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다이어고널 라이즈업을 하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어질 거냐면요. 이 아이젠 페어들이 근데 어떤 아이젠 페어들을 뽑았는데 그때 그 아이젠 벡터들이 FN의 베이시스가 될 수 있겠죠, 이제는. 왜냐면 앞에서 이걸 증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일반적으로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X라는 행렬을 그 아이젠 벡터를 컬럼 벡터로 갖는 매트리스를 잡아줄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인버터블 해요. 1번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인버터블 한지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는 저희 중간 시험범위랑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x1부터 xn까지가 fn의 아이젠 벡터고요. x라고 하는 거는 fn에서 fn으로 가는 어떤 리니어 맵에 대응시킬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타고 보내면요. 걔가 xi가 나와요. 그럼 베이시스로 다 보냈죠? 따라서 리니얼 이게 뭐 인젝티브든 서젝티브든 간에 아무튼 그 둘 중 하나 보일 수 있어요. 펀더멘탈 티오리에 의해서 널리티 오브 x가 제로가 되죠. 따라서 x는 인버터블 하다. 뭐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술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아이젠 벡터만 가져왔을 때 인버터블 하는 걸 한 번에 볼 수 있느냐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인버터블 하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할 부분 딱 하나예요. 이게 왜 되는지 이거만 체크하면 되는데 이게 간단해요. A에 X를 곱한다라고 하는 거는 컬럼 벡터 노테이션을 쓰면은 AX1 따다다 AXN이죠. 근데 저희가 각각을 전부 아이젠 페어로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람다 1의 x1 따다다 람다 n의 xn이 되는데 여기서 약간의 그걸 좀 체크해 보시면은 얘랑 이거랑 같아요.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턴 바이 턴 예를 들어 이거죠. 첫 번째 컬럼을 구하려면은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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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랑 얘 곱한 게 첫 번째 성분이고 이렇게랑 이렇게 곱하면 두 번째 성분이고 따다닥 하죠. 근데 지금 여기 다 제로예요. 제로라서 결국 살아남는 거는 x1의 성분만 남아요. 그다음 x1의 성분에 람다 1을 곱한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얘랑 같죠. 걔를 나머지도 다 해보면은 얘랑 얘가 같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그냥 x d죠. 저희가 d를 igen 밸류를 다이어고널 성분으로 갖는 매트리스 잡았어요. 그 다음에 x가 인버터블 하니까 넘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다이어고널라이저블 하다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4.5인가 4.6인가의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아직 진도가 안 나간 부분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한번 나중에 수업 들을 때 저 행위들을 왜 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요. 그래서 좀 더 나가면은 그러면 이제 NI가 즉 람다 i의 멀티플리커티브 지오메트릭 멀티플리커티브 즉 아이젠 스페이스의 디멘션의 합이 전체 스페이스의 디멘션과 다르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 가장 먼저 조던 캐노니컬 폼을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그 말씀하신 진도를 보면은 안 나가네요. 이게 5.4거든요. 근데 5.3까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5.3이면은 이게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중에 진도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던 카네코 폼이라는 거를 유도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를 하기 위해서 잠시 복소수 개수를 갖는 필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놀아볼 거예요. 그게 5.1부터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아닌 경우에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각성분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오는 게 이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이에요. 얘는 이제 아주 뒤에서 챕터 7인가요? 거기서 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뭔가 좀 매트리스를 깔끔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최대한. 왜냐면 그래야 뭔가를 계산하기 편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근차근 살펴보면 4.6.1 보면은 사실 이거는 앞에서 이미 이미의 아이젠 스페이스를 가져왔을 때 베이스가 된다라는 걸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따라오는 개념이긴 한데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만 해봐라, 한번 연습을 해봐라 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x를 뽑아 왔으면은 a의 x는 람다 i의 x고 람다 j의 x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적은 거는 여기에 있는 원소라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적은 거는 여기에 원소라서 적은 거예요. 근데 x는 이건 아직 모르죠. 자, 그런데 람다 i에서 람다 j를 빼면요, 제로가 돼요. 근데 얘가 논제로예요. 왜냐면 distinct eigenvalue예요. 그러면은 x가 제로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둘은 제로 벡터밖에 없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거 반복하고 있죠. 이것만 빨리 체득을 하시면 돼요. 아이젠 밸류를 다른 방식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4.6.13은 파이널 필드가 알제브리컬 클로즈드 필드 이거 정의가 뭐였냐면요, every polynomial px in f x가 해서 루트 in f, 그러니까 같은 필드에서 갖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걸 만족하는 게 알제브레이컬리 클로즈드 필드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걸 V래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파이널 필드는 절대로 알제브레이컬리 클로즈 필드일 수가 없어요. 혹시 딱 생각나는 거 있나요?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알제브레이컬리 클로즈드가 아닌 걸 보이기 위해서는 해가 없는 방정식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요, f의 모든 원소를 다 적어요. 알파 0, 알파 뭐 1부터 알파 q까지 다 적어요. 그 다음에 px를 x-알파1, x-알파2, x-알파-q 더하기 1을 해줘요. 그러면은 px는 모든 얘를 뭐 a인 f에 대해서 pa는
1이고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루트라고 하는 건 제로가 돼야 되죠. 따라서 F는 파이널 필드는 RGB의 클로즈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너무 간단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좀 채론이 좀 복잡해집니다. 이 파이널 필드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궁금하신 분은 현대대에서 2를 이제 수강을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이거를 배우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왜 초반에 이 fx랑 px 가지고 되게 뭐 저자의 고켄바시 학력을 의심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네, 그거는 뭐 제가 잘못 오해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만약에 다이어고널 라이저블 한 두 행렬이 있으면은 두 행렬은 이거를 이제 커뮤트 한다라고 불러요. 커뮤트 한다. 그래서 커뮤트 하는 걸 보여라라고 하는 건데 이거 되게 단순합니다. 다이어고널 라이저블 하니까 사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아이젠 페어를 잡았는데 얘가 아니고요. 이거 얘기가 필요 없고요. 그냥 이게 필요하네요. 네, same 아이젠 벡터를 갖는다 라는 거를 이용해서 일단 뭘 보여야 되냐면요. 좀 잘못 풀었는데 천천히 가볼게요.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A라고 하는 거를 제가 XD, X 인버스라고 쓰는 게 다이어고널 라이저블 하다라는 거의 정의였어요. 얘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 자, 그랬을 때 A의 X1을 하면요. 걔가 D11의 X1이 돼요. 즉 D11과 X1은 아이젠 페어죠. 그 얘를 저는 이제 I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아이젠 벡터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를 어떤 Ei의 Xi로 갖는 아이젠 페어를 잡아줄 수 있겠죠. 오브 B를. 그런 식으로 해서 B라고 하는 게 사실 X E X 인버스가 된다 라는 것만 보이면 되는데 이걸로 여기서 넘어가는 부분이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공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건 맞는데 공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채워주시면 되냐면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I랑 J가 달랐을 때 아니 이렇게 할게요. 네, 그냥 되네요. 네, 그냥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것만 보이면은 이제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이걸 간단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거 보이는 거 되게 간단하니까 이것만 보이는 게 이제 제 핵심적인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15번은 이제 A의 K가 어떻게 생겼느냐를 보는 건데 이거 아까 제가 한번 설명 딱 했었죠. 얘는 사실 그냥 X의 D의 K의 X 인버스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용해서 뭔가 할 건데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너무 진도를 앞서가는 부분이라서 지금 뒤에 내용이 꽤 많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